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환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환기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다 조금씩 찢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기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니까 그럼 숨을 못 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도 많죠. 결국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얘네 공기, 즉 기체를 치환하는 거를 우리가 환기라고 하죠. 그럼 이제 환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환기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환기 방식이라는 건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기 방식은 사실 이게 제가 또 소방 용어랑 좀 섞여가지고 전역에 의한 또는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환기 방식이 있고, 또 이제 국소적으로 주방 후드 같이 또는 휴무드 이런 거 있죠. 국소 환기 방식이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사실 원래 치환 환기라던가 희석 환기라던가 용어는 많죠. 근데 지금 할 거는 얘네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말하는 환기 방식은 이렇게 찢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연 환기 방식, 즉 동력이 안 들어가는 환기 방식이 있고, 우리가 기계 환기 방식이 있어요. 이걸 소방 쪽에서도 이 환기 방식을 말로 쓰는 경우가 있던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 환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중력 방식, 사실 중력 방식이라는 건 부력 방식이랑 똑같은 거고, 이 말은 결국 공기의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힘을 이용해서 환기를 하겠다는 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연돌 효과가 있겠죠. 스택 이펙트가 있고, 또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즉 풍압이 될 거고, 우리는 이거를 윈드 이펙트라고 하죠. 이 환기 방식을 윈드 이펙트라고 한다기보다 그냥 바람에 의한 효과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또는 설계나 공부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기계 환기 방식인데, 얘는 이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환기 방식은 1종이 되는데, 1종이라는 건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 방식으로 하는 거고, 2종은 급기만 기계 방식으로 하고 배기는 자연 배기, 즉 따로 설정을 안 해주는 경우, 또 3종 같은 경우에는 자연 급기를 하고 배기만 기계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게 자연 방식부터 봐야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중력 환기라고 부르는 환기 방식이죠. 이게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한 건데,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면 이렇게 어떤 실이 있을 때 이게 구멍을 뚫어요, 실에. 이건 단면도예요. 그러면 여기 실내 온도가 TI라고 하고 외부를 TO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겨울이든 여름이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결국 밀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반비례 관계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결국 차이니까 서로 비례하는 건데, 즉 예를 들어 실내의 온도가 높다, 겨울이다 라고 하면, 실내가 우리가 설정을 보통 20도로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4도까지도 되니까, 난방을 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 압력이 올라가서 요 바깥으로 배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배출을 하면 할수록 실내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되겠죠. 즉 어떠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으로 환기가 되게 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기라는 건 결국 이 계구부의 위치 또는 뭐 유입구, 배출구 등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실에 급기구가 여기 있고 배기구가 여기 있으면 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킷 현상이라 했었나요? 이게 회로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는 다 죽은 공간이 되고 이 앞부분에만 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방식이든 자연 방식이든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중력에 의한 환기량은 결국 우리가 계구부의 높이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뭔가 며칠 만에 하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이 계구부 계수가 있고 우리가 높이차의 온도 차이를 곱한 제곱근을 가지고 환기량을 선정하고 있어요. 이때 수직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높이 차이가 없으면은 이 값이 제로가 되는가? 제로는 아닌데 거의 제로에 근접하다는 거죠. 실제로 환기가 안 되죠, 잘.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자연환기라는 건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다 변동되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방법이 됩니다. 일단 이런 중력 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효과 또는 바람에 의한 풍압 환기가 있는데, 환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압력 차이인 건데, 이건 사실 설명을 안 드려도 구멍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에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W라고 쓸까요? 여기 밀어서 혼합돼서 뭐 나갈 놈 나가고 들어오는 애만큼 들어오고 하겠죠. 틈새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편에 계구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식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환기량은 알파 면적분의 풍압계수, 출입구, 유출구, 출입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 유입구, 유출구의 차이에 풍속을 곱한 것도 있고, 또 어디서는 알파 A에 알파라는 거는 유량계수가 되는데 뭐 창문의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얘네도 같은 유출계수인데 얘네는 뭐 건물 형태에 따라서 높으면은 바람이 더 많이 불 거고 낮으면 더 조금 불 거고, 건물이 넓적한지 뾰족한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얘는 유량계수인데 이거는 이제 창문 형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똑같습니다, 식도. 근데 얘는 또 우리가 로분의 2 델타 P 압력 차이다. 뭐 이렇게 쓰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뭐 압력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제가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외부 조건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잘 쓰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에 의한 자연 환기식을 보면 식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결국 얘는 그냥 비례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연속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결국 이 뒤의 내용이 이 부위인 거고 이 압력차도 이 부위인 거예요. 근데 유량은 면적과 속도에 비례하니까, 완전 비례하는 건 밀폐계에서 그 유선을 따를 때 얘긴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에 비례상수 알파를 넣자가 된 거죠. 실제 적용사를 좀 봐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환기는 원룸형, 커봐야 1.5룸형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에서밖에 잘 못 쓰죠. 우리가 그 행복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아파트 제가 한 세대만 자른 건데 발코니 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 옆에 벽에 위아래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이제 슬리브를 뚫어놨는데 얘를 좀 확대해 보면 이거 제품마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그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날이 이 두 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열면은 이렇게만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밑에가 급기구가 되고 위에가 배기구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자연환기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만 적용을 하고 있고 여기 자체가 이게 소리도 나고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좀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특정 제품들을 보면 이런 발코니 유리창에 요 샤시 윗부분에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온오프가 되는 이렇게 필터가 있고 환기 기능을 갖춘 시스템 창호 같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전 사실 이 성능이 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 스스로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좋은지 나쁜지 말씀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연환기는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로 할까요? 기계 환기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비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종 환기 방식이라고 하는 강제 급기 및 강제 배기 방식을 말해요. 어떤 이렇게 실이 있을 때 우리가 팬을 넣어서 배기를 하고 급기도 직접 팬으로 하는 걸 우리는 일종 환기 방식이라고 하죠. 보통 설계에서의 가장 바이블이라고 할까요? 제일 기본값은 우리가 밀어넣는 양과 우리가 내보내는 양을 보통 같게 하죠. 원래 해외에서 설계할 땐 보통 질량유량으로 하는데 우린 다 최적으로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우리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들어오는 애와 나가는 애가 같으면 사실 얘가 환기가 가장 거의 잘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좀 용이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식당이라서 이게 푸드코트라고 해볼게요. 평면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음식 냄새가 백화점 요 옆에 실로 나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요 배기량을 급기 옆으로 해볼까요? 당연히 여긴 급기 배기가 다 될 거고 여기 급기량을 일부러 적게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게 100%라면 들어오는 거는 한 85% 정도를 해주면 이 푸드코트의 압력은 앞에 실보다 100일 더 많이 하니까 차압이 생겨서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급기량이 이쪽으로 조금씩 넘어올 거예요. 여기 Q인을 Q 하시고 요 15%를 여기다 태워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류가 형성돼서 이런 취기가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걸 우리가 압력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사실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조, 기계실, 전기실, 열이 많이 나는 장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종 환기 방식이고 이때 일종 환기 방식의 장점은 우리가 나가는 놈이랑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두면 버리는 애랑 들어오는 애랑 열 교환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쓰는 걸 전열 교환기 또는 현열 교환기죠. 현열 교환기 제가 제품을 잘 안 써봐가지고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히트 파이프라고 써야 될까요, 그냥? 요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종 환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종 환기는 급기는 송풍기로 하는데 배기는 그냥 구멍 뚫어서 자연 배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팬이 계속 밀어놓고 있으니까 이 틈새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의 압력은 조금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실제로 이 실을 우리가 결국 가압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건데
가압을 한다는 건 외부에 있는 오염 물질 등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유체의 이동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서 우리가 그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실이 무엇이 있는가? 제일 대표적으로 수술실이 있겠죠. 우리가 뭐 개복 수술을 한다던가 할 때 오염은 매우 심각한 트러블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의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깨끗해야 된다는 건 클린룸이 있겠죠. 무균실이라던가 바이오나 뭐 이런 데 쓰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건축 설계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쓰는 경우가 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건축 설비의 관점으로만 말을 하는데 원래는 뭐 여기 위험물이 있다던가 뭐 가연성 폭발가스가 있다던가 또는 연기가 난다던가 제연 설비도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1종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3종 환기가 있습니다. 3종 환기는 1종은 급배기, 2종은 급기만, 그럼 3종은 배기만 하겠죠? 급기는 자연 구멍 뚫어놓고 이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문실 이렇게 있으면 문이 있으면 이 틈새가 있잖아요. 이 틈새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트랜스 그릴이라고 해서 요 밑에 이렇게 그릴을 뚫은 데도 있죠. 한국에는 소리 나는 거 싫어해서 잘 안 하지만 뭐 일본 같은 데 좀 많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기만 하는 거는 결국 목적이 이 실내를 마이너스 압력 상태로 만들어서 얘는 거꾸로 실내에서 냄새가 발생하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외부 압력을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장실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를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주방도 그러면 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배기만 하는 것보다 급기를 같이 해주는 게 환기가 훨씬 잘 돼요. 배기만 하면 계속 빨아내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장실을 우리가 환기 횟수를 15회로 보면 보통 4분이면 화장실의 냄새가 한 개도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변을 보고 4분 뒤에 들어가도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제 얘는 배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어디 쓰이냐? 우리가 화장실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될 거고 오염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장소 또 우리 주방, 국소 배출 등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음압병실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생활을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기침 같은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바깥에 그 복도나 이런 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압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3종 환기의 일종이 됩니다. 물론 사실 급기가 조금씩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에선 1종, 2종, 3종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외에도 뭐 교류환기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떠한 실에 충류팬 하나만 설치를 해서 충류팬은 잘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역방향 운전이 가능하게 설계를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뭐 일로 들어오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팬을 한 개를 가지고 우리가 급배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우리는 교류환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엔 배기만 하는 거고 뭐 봄이나 가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죠. 중간기에는 급기를 해서 외기 냉방을 하는 거죠. 우리 봄에 창문 열면 시원한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이제 급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배기를 하는 건데
요즘 요 제품들이 이런 환기 방식이 개발이 돼서 전열 교환기도 뭐 한 개 가지고 이제 급배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많이 쓰이는 팬 중에 뭐 미니든 큰 거든 시로코 팬이 있는데, 시로코 팬은 당연히 이런 역방향 운전이 불가능한 아이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 그 압력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 그 선풍기 있죠? 벽부형 팬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제가 날개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 도는 거에 따라서 역방향 운전하면 뭐 약 80%의 풍량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 하나 더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송풍기 편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실이 있을 때 여기서 배기를 해본다고 할게요. 얘가 송풍기의 성능이 예를 들어서 100파스칼이다. 송풍기의 정압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외기 루버의 배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외기는 대기압이니까 여기 지금 실내가 처음에 대기압일 때는 이 100파스칼의 성능만큼 이 송풍기의 성능 곡선을 그려보면 약간 원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100파스칼이라고 해볼게요. 할 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풍량이 배출이 될 거예요. 근데 요 압력 차이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00파스칼에 도달을 하면 이제 바람이 나가는 만큼 압력이 점점 떨어져서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2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원래 우리가 송풍기의 성능 곡선에서 이렇게 운전되고 있던 애가 얘가 점점 휘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좀 못 그렸는데 풍량이, 배출하는 풍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하면 결국 이 송풍기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배출되는 풍량은 제로가 되는 시점이 와요. 근데 이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의 환기를 잘하고 싶으면 결국 배출이 될 수 있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급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급기 방식이 1종, 즉 기본이 되는 방식이 1종이 되는 겁니다. 배기만 하고 있으면 잘 빠지지 않을까 하고, 소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화재에 나가면 연기를 배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급기가 없으면 배출도 잘 안 되고, 또 이 송풍기의 만약 정압이 매우 크다면 이 실로 들어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이 부서지기도 할 만큼 압력 차이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환기 방식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영상이 기네요. 우리가 먼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좀 크게, 환기라는 건 결국 우리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환기라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그 정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한 방식은 자연 환기 방식과 기계 환기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연 환기 방식에는 중력과 바람에 의한 방식이 있으나 실제로 얘의 정확한 풍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기계적인 환기 방식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는데, 1종은 급기와 배기를 모두 기계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우리가 또는 강제 급배기 방식이라고 말을 하죠. 2종 같은 경우에는 급기는 강제 급기를 하고 배기는 자연 배기, 3종은 급기를 자연으로 하고 배기를 강제로 송풍기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결국 자연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중력 환기라는 건 실내외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환기를 하는 방식을 말하고, 바람에 의한 환기는 말 그대로 풍력이 가지는 풍압에 의한 환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 쓰는 기계 환기 방식에서는 우리가 가장 공조 방식이라던가 어디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다 환기가 설치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일종 환기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종 환기 방식은 하나의 실에 급기와 배기를 모두 강제로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모두가 강제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덕트를 연결해서 우리는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의 손실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강제 급기량과 배기량을 같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 오염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고 싶다면 급기량을 올리고, 또는 이제 배출을 방지하고 싶으면 배기량을 올려서 우리는 이 실의 압력 상태를 정압 또는 부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 푸드코트 등의 취기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종 환기 방식이라는 건 외부의 오염물질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들, 우리가 수술실, 클린룸, 무균실 등에 우리가 송풍기를 통해 압력 차압을 형성하여 가압 형식으로 만들어 외기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2종 환기 방식이 됩니다. 3종이라는 건 2종과 반대로 빼는 거를 강제로 하여서 마이너스 부압을 유지함으로 인해 실내의 냄새 등이 외부로 나가는 걸 방지하고 있는 건데, 실제 3종만 하는 경우에는 이 실에서의 원활한 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환기가 주요한 장소에서는 3종이 아니고 1종을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냄새의 취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화장실이나 음압병실에 우리가 3종 환기 방식을 많이 적용하는데, 사실 음압도 1종에 가깝긴 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배기팬이 아무리 잘 돌아도 결국 이 문틈새에서 새어 들어갈 수 있는 급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말하는 환기 횟수만큼의 성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부 문에 트랜스포 그릴을 둬서 원래 좀 더 용이하게 환기가 가능을 하긴 하는데, 또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2, 3종을 정리함으로 통해서 교류환기가 있네요. 교류환기는 그냥 팬을 정상 회전할지 역회전할지를 통해서 팬 하나로 급 배기를 모두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이 3종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이 송풍기라는 건 결국 기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라고 쓸까요? 결국 이 차압이라는 게 형성돼서 우리가 송풍기의 배출량 또는 유입량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래 이 개념을 제일 쉽게 이해를 하셔서 설계하실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만 한다고 그 배기 풍량만큼 배기가 절대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